이번 영상은 제가 50개 이상의 무인 카페를 오픈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고, 인테리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먼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들 하면 처음 접하는 분들은 간판이나 내부 집기, 의자, 테이블 등 모든 걸 다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고요. 업자들이 말하는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인테리어, 그러니까 바닥, 벽면, 천장, 설비공사 등 내부의 공사들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오픈을 위한 모든 준비를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을 위해 체크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 머신을 제외하고 크게 인테리어, 간판, 냉난방, 가구 및 집기, 인터넷, CCTV, 음향시설, 그리고 기타인데요. 상세 체크리스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게 인테리어 공사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공사의 유형은 크게 턴키 공사, 직영 공사, 셀프 인테리어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턴키 공사는 인테리어 전 과정을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직영이나 셀프 인테리어에 투자할 시간과 기술이 없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턴키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 공사는 소비자가 직접 공정별로 기술자를 따로따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라고도 하죠. 이 경우는 본인이 명확히 원하는 컨셉과 디자인이 있고 공정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작업 반장의 역할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올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셀프 공사는 소비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도장이나 타일 작업, 점포의 단순한 유지보수 정도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셀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인테리어 비용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만 기술자를 쓰고 가능한 부분은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인테리어의 순서를 알고 현장 상황을 알고 견적 잘 받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하자 보수와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인테리어의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철거 공사, 설비 공사, 전기 1차 공사, 목 공사, 도장, 바닥 공사, 전기 2차 공사, 마감 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간판 공사는 외부 공사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일정을 짜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순서를 알아야 기본 설비 이외에도 무인 카페에 들어가는 인터넷, CCTV, 음향시설 등의 마감을 인테리어 사장님과 소통하여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순서를 꼭 알아야 하는 게, 예를 들어 목공팀이 철수한 후에 늦게 와서 장을 짜달라든지 기존의 것을 수정해달라든지 하는 요청을 하게 되면 목공 공사 인원을 다시 한번 투입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장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할수록 비용적인 부분을 절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비어있는 상가와 달리 현장에 여러가지 인테리어나 설비들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빈 상가보다 초기 철거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벽 천장에 균열이 있다든지 보수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도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건물 보수는 원래 건물주가 하는 거라 계약 이전이라면 보수 공사를 해주실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전함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수도 설비, 배관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설비들도 없으면 다 추가 비용입니다. 계약 이전이라면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요청해보는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겠죠. 층고도 높을수록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천장이 3.5에서 4m 정도를 넘어가는 현장일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 그리고 장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닥면과 문 사이의 틈의 간격도 확인해보세요. 간격이 너무 좁으면 어쩔 수 없이 바닥면 철거에 비용을 들이거나 원하는 방식의 마감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층이 아닐 경우 소방설비 확인이나 외벽 상태 점검, 별도의 화장실이나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런 상황들을 미리 확인하고 최대한 상세하게 인테리어 업체와 이야기를 나눠야 업자분들도 소통이 잘 되는 고객이라 판단을 할 것이고, 당연히 정확한 견적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견적 잘 받는 방법입니다. 견적은 지인이나 주변 오프라인 업체를 찾는 게 아닌 이상 온라인 업체에서 알아보실 텐데요.
추천드리는 플랫폼은 네이버 카페 박목수의 열린 견적서와 인기통입니다. 숨고나 크몬 같은 재능기부 플랫폼도 있으니 활용해보시는 건 좋습니다만 영세한 곳이 많다 보니 사업자나 홈페이지, 포트폴리오 등의 기작업물들과 경력 등을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견적 요청을 할 때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주소, 업종, 평수, 점포 내부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설비, 배치 등의 대략적인 그림, 계획 중인 예산, 원하는 인테리어의 샘플 사진, 희망 공사 시작일과 마감일, 그리고 추가로 가능하다면 공정별 작업에 대한 상세 내역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견적을 요청하면 깔끔하고 예쁘고 싸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팁을 몇 가지 더 드리자면, 첫 번째로 당연하지만 견적 상담 시에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작업은 물론 사후 관리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앞의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한 후 희망하는 인테리어 시안을 꼭 같이 사진 같은 걸로 첨부해 주시면 좋은 업체분들은 그 예산 안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귀찮아하거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내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전하는 내용들도 현업자분들의 시선에선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음 영상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공정별로 실질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